네, 일단 뭐 이번 한 주 굉장히 변동성이 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수급이 없는 변동성이 나타났다. 그래서 딱히 지금 갈피를 못 잡는 상황 속에서의 혼돈 장세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최보 학생이 굉장히 잘 정리해 왔는데 제가 여기 한 가지 조금 더 추가적인 이야기만 드리자면 상대적으로 이 힘의 기울기, 힘의 세기로 봤을 때는 우선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이번 주는 조금 더 강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번 주에 코스피가 더 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시다시피 바로 이제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이 최보 학생이 잘 정리를 해드렸죠. 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그동안의 우리나라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 왔는데 아무래도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 세 종목의 조정의 깊이가 크다 보니까 코스피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수급도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개별 종목들이 많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또 선호하는 제약바이오가 많았던 코스닥 시장이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역시나 뭐 제약바이오는요. 굉장히 변동성이 크죠. 이번 한 주에 많이 움직였던 제약바이오를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종근당 바이오를 진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뭐 상한가를 갔다가 또 하루아침에 하한가를 가는 그러한 롤러코스터를 탔던 종목이 바로 이번 주에 종근당 바이오가 아닐까 싶은데 코로나19 치료제로 채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상한가 가죠. 그런데 장 맞추고 나서 그렇게 승인을 해주기가 아직은 보완할 점들이 많다. 그 다음날 다 뱉어내죠. 이렇게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많은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방송 말미에 블라인드 종목까지 잘 보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종목을 잘 사야 지금 계좌에 도움이 되는지 제가 잘 준비해 왔으니까요. 1시간 동안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본격적인 종목 상담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방송이 아닌 노란통 메신저를 꼭 참여를 하셔야 된다. 왜냐? 지난주 블라인드 종목 외에도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에게 종목들을 많이 드렸어요. 오늘도 3시 이후에 굉장히 또 공략할 종목들이 있었죠. 그래서 퍼스텍이라는 종목을 노란톡에서 이제 같이 한번 해보고자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다? 바로 노란톡 메신저니 자, 최보 학생이 안내해 드리는 대로 노란톡 메신저로 다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아주 쉽습니다. 한밤 김쌤, 한밤 김쌤 이렇게 4글자만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나는 검색하는 것도 좀 어렵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이 방송 1시간 내내 화면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카메라 갖다 대시면 이 자동으로 링크가 뜨니까요. 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지금 빠르게 들어오셔서 우리 김쌤과 저 보아캐스터와 함께 소통을 하면서 방송 시청하시면 이 2배로 유익하고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잠시 후에 우리 김쌤이 주시는 블라인드 종목 맞추는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많이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빠르게 들어오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의 특징주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가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본 종목 바로 카카오 게임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지금 대표님 시장은요 반도체 IT나 전기전자 혹은 전장부품 자동차 이러한 쪽을 관심을 갖는데 왜 계속해서 최근 2달 동안 게임주를 그렇게 관심 있게 보세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차트를 딱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가실 거예요. 지금 이래서 카카오 게임즈를 관심 있게 봐야 되는구나. 자, 제가 카카오 게임즈가 만약에 오늘처럼 이렇게 양봉이 뜬 게 아니고 조정이 나왔다고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까? 당연히 알려드리지 않겠죠.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평선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오면서 앞전보다 거래량도 늘어났고요. 또 이평선도 모두 돌파한 굉장히 강한 힘. 자, 지금의 이 힘은요. 자, 박스권으로 그려봤을 때 최근에 기록했던 이 박스권 상단을 이번에는 돌파할 가능성이 있는 아주 강한 힘을 지금 나타낸 것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서요. 저는 여전히 게임주 아직까지도 추가적인 상승할 가능성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복 소비 들어보셨나요?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아무래도 이제 가계 부채들이 좀 많이 생기고 또 이제 하시던 일도 잘 안 되다 보니 소비를
딱 줄였죠. 근데 이제 그게 2달, 3달, 1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 분들 중에 또 일부는 이젠 더 이상 못 버티겠어 하시면서 그동안 사고 싶었다가 참았던 것을 요새 이제 막 가방도 사고 옷도 사고 뭐 화장품도 사시고 전자제품도 사시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지난 4분기 대비해서 이번 1분기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오프라인 쇼핑 매출이 급증했다라는 것으로 그것을 이제 모두 증명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한 흐름들이 바로 이 게임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자,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인다라는 거죠. 자, 그동안에 사실 이제 코로나 관련주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종목 시젠이라든지 신풍제약이라든지 진단키트나 이런 관련주 그리고 게임주들이었어. 그죠?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으니까 게임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이후에 게임주들은 좀 쉬었습니다. 뭐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컴투스를 앞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컴투스라는 종목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지난해부터 올해죠. 이제 올해 이제 1월 달에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좀 조정이 나왔다가 최근에 지금 다들 게임주들이 강한 반등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럴까요? 바로 이제 중국 내에서도 게임을 소비하는 층들이 또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자, 특히 이제 컴투스라든지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대표 흥행작이 있습니다. NC소프트 하면 리니지, 컴투스 하면 뭐죠? 프로야구 시리즈, 그죠? 그리고 펄어비스 하면 검은 사막, 붉은 사막. 자, 게임주들은 이렇게 그 해당 기업의 대표작들이 있는데, 자, 카카오 게임즈. 혹시 보아학생 게임 좋아하시나요? 아우, 좋아는 좋아하는데 하는데 잘은 못해요. 그렇죠. 카카오 게임즈 대표작을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딱히 기억나는 게 없죠. 네, 제가 붉은 사막, 검은 사막은 알아서 그건 그죠? 대답할 수 있었는데. 저도 카카오 게임즈가 무슨 게임을 만들었을까라고 누구한테 딱 들어봤을 때 마땅히 이렇게 이야기할 게 대표작이 없더라고요. 없죠. 그만큼 대표작이 없다라는 것은 게임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지금 이제 앞으로 한 3개월 뒤면요. 굉장히 큰 규모를 투자한 게임이 나온다고 해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그 게임이 흥행할 경우에 제가 갑자기 게임명을 잃어버렸는데요. 그 게임이 갑자기 갑자기는 한다. 그 게임이 이 시장에 잘 안착이 돼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기만 한다면 카카오 게임즈의 간판, 대표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지금 이 게임즈 안에서도 독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최근에 보면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코스피 대비 코스닥 시장이 더 강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강할 가능성이 높다. 자, 카카오 게임즈 어디에 속하죠? 바로 코스닥 시장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보다 저는 코스닥이 더 강하다 생각을 하니 그 안에서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던 카카오 게임즈도 우리가 오늘의 특징주였지만 앞으로의 특징주의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 관심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이 어땠는지 저도 굉장히 걱정이 됐습니다. 걱정이 돼서 물어볼까 말까 하다가 시장이 그래도 조금 더 좋아지겠지 했지만 또 주후반부에 또 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올려달라고 하니까 많이도 올려주셨는데, 자,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온 시스템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자, 17,900원에 30%. 자, 한온 시스템 17,900원. 자, 이 기업을 제가 굉장히 잘 압니다. 제가 이제 소실적에 이 매매를 많이 했던 종목 중에 하나. 자,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굉장히 이 움직임이 둔해요. 사실은 그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기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보면 어때요? 자, 작년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전기차 모멘텀, 친환경차 모멘텀 붙으면서 자동차 관련주와 훅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죠? 지금까지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여전히 현대차와 기아차, 기아차가 중간에 애플카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잠시 출렁이긴 했지만 반도체 IT도 쉬어가고 제약바이오는 소외받고 있고, 자, 자동차 완성차, 전기차, 수소차는 아직까지는 시장의 핵심입니다. 자,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악재가 나왔다 그래서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모든 것을 불확실성으로 볼 필요는 없다.
배터리는 배터리대로, 완성차 기업은 완성차 기업대로 저는 보는 게 낫고 그 외의 부품들도 별도로 보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한원 시스템은 뭐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밀린다 해서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현대차와 기아차와 흐름을 같이 합니다. 자, 한원 시스템 차트 잘 보세요. 그리고 현대차 차트를 딱 튀어놨습니다. 거의 유사하죠? 자, 그런데 현대차가 오늘 하다가 밀릴 수도 있을 뻔한 위치에 지금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탈되지 않고 올라온다면 충분히 한원 시스템도 저는 더 높은 가격대에 올라갈 수 있으니 보유 의견을 드리는데 문제는 더 이상 추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추면 안 돼요. 네. 만약에 한원 시스템을 갖고 있었던 가격이 하단 9,000원 혹은 10,000원대였다면 조정 시에 추매를 해보세요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뭐예요? 바닥권 대비 100% 올라온 상태입니다. 자, 100% 올라온 상태에서 특히 현재 비중이 30%인데 좀만 내려갔다 그래서 비중을 더 태워버리면 어때요? 대주주가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전체 계좌에 한원 시스템만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니까 네. 자, 더 이상의 추매는 하지 마시고 저는 네네. 그대로 보유하되 대신에 리스크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된다. 자, 15,000원이 이탈되면 절대 안 된다. 15,000원은 이 한원 시스템의 장기 이평선이라고 할 수 있는 122평선이 있는 위치입니다. 이 가격대가 이탈이 되면요. 나중에 다시 올라올 때 올라오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대응을 잘 못할 경우 한원 시스템은 역사적 고점에 갇힐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왜? 한원 시스템은요. 지금이 최고가예요. 최고가. 상장한 이래. 네. 뭐 최고가라 그래서 여기가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최고가 아닐 수 있죠. 여기가 저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대응을 잘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구간이고 지금 우리는 뭐다? 이 한원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분은 뭐다? 적절하게 대응을 잘해야 된다.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15,000원 이탈이 되게 되면 나중에 다시 사더라도 다시 한원 시스템이 2만 원, 3만 원 갈 때 다시 사더라도 15,000원 이탈 시에는 현금화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바로 한번 가볼까요? 텔레칩스가 나왔는데요. 텔레칩스는 저도 이제 할 이야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텔레칩스 한번 볼까요? 자,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텔레칩스를 그동안에 아마 저는 방송에서 많은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텔레칩스를 뭐 방송에 나와서 제가 이야기한 적은 없는데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많은 매체를 통해서 이 텔레칩스 좋다,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으셨을 것 같아요. 반도체 관련주로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보다 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신 분들이 저는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사실 이제 이 텔레칩스가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꺾일 기업인가 라고 아쉬움은 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 반도체 IT가 자랑하는 건 뭐였죠? 그동안에 반도체 IT 섹터가 자랑하던 거 두 가지. 메모리와 비메모리요. 비메모리. 야, 최보아 학생이 들은 게 많습니다. 네. 들은 게 많은데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뭐다? 반도체 IT가 그동안 시장에서 우리 섹터 엄청 좋아. 우리 기업 되게 좋아라고 어필했던 이유는 딱 두 가지. 눈에 보이는 실적이 잘 나오는. 눈에 보이는 실적이 나올 만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독보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자, 그런데 텔레칩스가 이날 하락한 이유 뭐였죠? 바로 실적이 분기 실적이 생각한 것보다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럼 뭐죠? 두 가지의 신뢰를 다 잃어버리는 거죠. 첫 번째, 나 실적 좋아요 라는 거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고요. 아니, 그럼 그동안의 실적이 좋다고 한 기술력? 어떻게 된 거지? 기술력에 대한 불신도 동시에 생기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급격하게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지금 너무 이제 좀 세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 그래서 뭐 텔레칩스가 기술력도 엉망이고 실적도 앞으로 안 좋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전날 나온 실적을 가지고 투자 심리를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큰 실망감에 매도를 던져서 조정이 나왔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반도체는요. 계속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가장 큰 산업
가운데 하나. 그리고 가장 크게 또 성장을 할 수 있는 발판을 지금 현재 마련한 상황. 방금 최부 학생의 가장 중요한 단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 결국 반도체는요, 메모리 시장에서 비메모리 반도체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어느 기업, 당연히 우리 삼성전자가 독보적인 1위가 되면 좋겠죠. 일단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혹은 다른 글로벌 기업들 중에 누가 1위가 되느냐, 점유율을 다 가져가느냐가 중요하겠지만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다른 기업들보다 한 발짝 두 발짝은 앞서고 있는 상황이니 저는 이 반도체 관련주는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19,800원 굉장히 속상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19,800원 나는 여기서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2만 원 그 이상 25,000원 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밀리니까 속상하겠지만 저는 조금 더 가져가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대신에 앞선 한원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위치가 뭐예요? 고점이죠. 고점이기 때문에 내려오면 추가 매수다? 아닙니다. 내려오면 일단은 현금화를 하신 다음에 다른 반도체 IT 제가 그냥 아예 바로 대체 종목 말씀드릴게요. 유니셈 이 종목 관심 가지세요. 오, 네. 네, 아셨죠? 네, 유니셈 이 종목으로 종목을 교체하시는 것도 저는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제가 상담을 해버리면 정말 짧게 많은 종목을 봐드리고 싶어요. 근데 또 종목 이야기를 하다 보면 되게 깊게 이야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이제 금방금방 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종목을 제가 방송에서 못 다 해드리면 주말이라든지 주중에 제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추가적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어디를 꼭 들어와야 된다? 자, 노란톡에 들어와야 된다. 자, 노란톡 들어오는 방법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다음 종목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한밤 김쌤, 한밤 김쌤 이렇게 네 글자만 검색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현재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어서 들어오셔도 되니까요. 더 쉽고 편안한 방법 선택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화면 하단에 저희가 1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카메라 스캔하시면 바로 이 링크가 뜨면서 연결이 되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빠르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쌤이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방송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이 모든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해결해 드리고 싶지만 사실 시간이 부족하고 또 우리 김쌤이 말이 좀 많으셔서 이 방송 시간 중에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내 종목은 왜 종목 상담 선정이 안 되냐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주셔서 또 방송 이후에 또 장중에 혹은 주말에 우리 김쌤 불러서 다시 한번 여쭤보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우리 김쌤이 상담도 해주시니까요. 방송 중에 내 종목이 선정이 안 됐다고 해서 우리 김쌤이 안 봐주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많이 들어오셔서 우리 김쌤께 질문도 많이 해보시고요. 또 종목에 대한 상담도 요청을 해보시면 우리 김쌤이 언제든지 봐주실 테니까요. 지금 빠르게 들어오셔서 항상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투자 생활 우리 김쌤과 저 보아캐스터와 함께 믿을만하게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이어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일단 미국 시장을 잠깐 한번 체크를 할게요. 자, 이번 주부터는요, 미국 시장이 10시 반, 썸머타임 시간을 좀 적용을 받아서 원래 열리던 시간보다 1시간 반 일찍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방송 중간중간에 이제 미국 시장까지도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볼 텐데요. 제가 오늘 나스닥이 강해야 된다라 그랬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그래프가 차트가 바로 나스닥 선물 지수인데요. 일단은 보합권 딱
제로 전일 종가 부근에서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탐색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애플이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좋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고 이제 조금만 더 상승을 하면 이제는 플러스권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을 지금 잡았으니까요. 한번 이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우리나라 기술주들과 이제 가장 또 밀접한 종목들이 뭐가 있죠? 뭐 AMD라든지 퀄컴 이런 반도체 이 미국 기업들 흐름 역시 일단은 어제의 과한 조정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기술적 반등 그 이상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 다음 주 시장 저는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종목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석경 AT 29,949원. 이거 너무 디테일하게 적어주셨는데요. 네, 29,949원. 잘 기억해 볼게요. 자, 3만 원이라고 잡을게요. 3만 원인데 이거를 가져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자, 신규 상장주죠. 저도 석경 AT라는 종목이 있는지 잘 몰랐어요.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도 왜냐하면 모르는 기업은 저는 모른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식시장에는요 2,000개가 넘는 종목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하나하나 다 일일이 자세하게 알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제가 모른다라는 거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과거의 히스토리를 알 수 없는 기업이거나 혹은 정말로 본업과 동떨어진 기업이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석경 A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첫 번째죠. 전자죠.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기업이기에 지금 이 기업이 어떠한 사업을 통해서 어떠한 본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지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지 혹은 기술력이 얼마만큼 진행됐는지에 대한 기준점을 찾기가 조금은 애매모호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뭘로 봐야 되느냐? 바로 이제 수급을 가지고 체크를 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수급이 괜찮습니다. 무슨 수급?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좋아요. 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 거의 10거래에 가까운 거래 일수 동안 매수를 해줬고요. 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매도를 했지만 기관의 모자란 부분을 어디가 외국인이 채워줬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굉장히 괜찮다. 나노 소재 관련한 기술력이 그러면은 메이저 주체들이 봤을 때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도 되겠죠. 그죠? 메이저 주체들이 산다? 그러면 보유인 겁니다. 대신에 전문가님, 대표님 지금 위치는요. 앞선 한원 시스템이라든지 뭐 텔레칩처럼 고점이 아니라서 추매 가능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것도 안 돼요. 왜?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안 됩니다. 신규 상장주가 아니고 과거에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 어떠한 실적을 냈는지 히스토리가 있다면 지금 위치에 있는 것들 이 정도면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관리를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기업의 히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공모 상장한 날에 저가 그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하니 지금 위치도 바닥이라고 논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요. 일단은 지금 현재 가격과 비중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가시고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매수가에서 탈출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매수가에 탈출을 하셨는데 이게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온다. 그러면 차라리 35,000원, 37,500원 올라왔을 때 더 사는 게 더 좋다. 그때 그냥 다시 한번 진입을 해보는 게 좋다. 여기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은 신규 상장주가 이제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러 가는 힘일 수 있기 때문에 아셨죠? 일단 지금은요 보유입니다. 보유하시면서 본전에 오면 현금화를 하시는 게 일단 첫 번째 전략. 그리고 나서 빠지면 정말 잘 탈출하신 거고요. 자, 본전에 와서 매도를 했는데 더 올라간다. 그러면 아쉬워하지 마시고 35,000원에서 37,000원 가는 구간에 그냥 같이 사세요. 올라가는 종목 사라는 이야기예요. 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신규 상장주는 이렇게 실적이라든지 기술력을 분석하기보다는 수급과 차트의 힘, 차트의 방향성을 보고 매매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우선은 지금 위치에서 추매할 것도 아니고 손절할 것도 아니니 보유를 하시면서 본전까지 올 수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를 하시고요. 자, 만약에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 여기서 이제 더 빠지는 거죠. 더 빠지는 건데 문제는 상장 한 날의 가격 2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면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2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면요. 석경 AT를 매수한 사람들 중에 99.9%는 손실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뭐죠? 내가 먼저 매도하냐? 상대방이 먼저 매도하냐? 그 싸움이에요.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눈치 싸움이 시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2만 원 손절 가격은 절대적으로 지켜주셔야 된다. 네. 이것만 꼭 기억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면 그래도 좋은 대응 전략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쌤, 제 질문이 하나가 네. 있는데요. 이 신규 상장주인데 이 거래량이나 수급이 나쁘지 않다. 그렇죠. 그래도 이제 신규 상장주라고 하면은 조금 이 리스크나 위험 부담을 좀 가진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런 것들이 괜찮으면 신규 상장주여도 좀 위험 부담 없이 투자를 좀 하고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좀 궁금한데요. 이거는 성향의 차이긴 한데요. 제 개인적인 성향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신규 상장주는요. 6개월 동안 매매를 안 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요. 네. 6개월 동안은 매매를 안 하고 6개월이 되면요.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차트가 움직이면서 고점과 저점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고점을 넘어서면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저점을 이탈하면 절대 접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빅히트를 한번 볼까요? 네. 빅히트 상장했습니다. 상장을 했어요. 빅히트 상장했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기업은 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방탄소년단이 지금 글로벌적으로 보인 이 맨파워, 그룹 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최근에 어워드에서 수상은 하진 못했지만 거기에 언급이 된 것 자체만으로도 그게 대단했죠. 엄청난 영향력이거든요. 그러한 보이그룹을 갖고 있는 빅히트가 상장을 한다? 그것 때문에 넷마블 같은 기업은요. 단순히 지분을 갖고 있다만 뉴스로요. 130%가 올랐어요. 주가가. 그러니까 빅히트가 처음에 상장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의 시선 나 빅히트 상장하면 시초에 무조건 산다. 왜? 상한가 가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상한가 갔다 왔어요. 갔다가 왔는데 바로 하한가로 직행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만큼 신규 상장주는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어요. 자, 그런데 지금 와서는 빅히트 매매할 만하죠. 왜? 어때요? 고점과 저점이 생겼는데 지금 딱 중간이에요. 자, 여러분들 어때요? 제가 지금 꾸며낸 일 아닙니다. 고점과 저점을 딱 선을 그어서 중간. 지금 뭐죠? 매수하고 싶은 자와 매도하고 싶은 자의 엄청나게 힘싸움이 딱 집중이 되는 이 구간에서 네. 조금 더 올라온다면 이거는 가는 힘입니다. 그러면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네. 오늘의 특징주. 카카오 게임즈도 신규 상장주죠. 그동안에 매매를 안 하다가 왜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하느냐. 자, 저점과 고점을 있고요. 그 다음 가운데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에서 제가 말했죠.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 카카오 게임즈는 뭐다? 올라가는 힘이다. 올라가는 힘이다. 그런데 지금 위치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보는 거는 저는 이유가 앞서서도 말한 모멘텀, 대표작 그러한 이야기도 했지만 밀리더라도 손절할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짧아요. 제가 손절은 뭐라 그랬어요? 전 저점이 이탈을 하면 손절을 하라 그랬죠. 매수를 해도 전 저점이 여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굉장히 적어서 지금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려면 상장하고 나서 얼마나 6개월 정도는 있어야 된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또 빠르게 한번 갈게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이거 나올 줄 알았습니다. 네. 바사, SK 바사. 그죠? 바사. 네. 저도 못 샀습니다. 네. 이거 그냥 가져가세요. 오. 그냥 가져가세요. 어차피 기술력 있고 네. 많은 이 개인 투자자들의 시선이 몰렸기 때문에 잠시 휘청일 수는 있어도 이게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차트를 이쁘게 틀 수가 없어요. 오. 이 거래일밖에 지금 거래가 안 된 종목이라서 딱 차트가 이 모양입니다. 네. 아셨죠? 오. 제가 지금 성의 없게 튼 게 아니에요. 성의 없게야. 네. 저 차트를 뭘 저렇게 틀었어 안 보이게. 우리 그게 깜짝 아니고 놀랐어요. 어제 오늘 거래가 된 거예요. 오, 네. 자,
저는 이 SK바이오사이언스는 14만 원만 이탈이 되지 않으면 괜찮다. 오, 괜찮다. 14만 원 이탈이 되게 되면 일단 현금화를 하셨다가 다시 들어갈 때 들어가시더라도 손절을 하신 게 맞지 않을까. 그 이전에는 저는 충분히 지금 종목, 지금 가격 유지하면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보내드린 종목 상담을 제가 최대한 빠르게 해드리지만 아시다시피 이 1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종목이 또 한정이 되어 있어요. 못다한 것은 어디서 한다고요? 노란톡 메신저에 하니 자, 최부 학생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노란톡 메신저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자, 노란톡 메신저 들어오는 방법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한밤 김쌤, 한밤 김쌤 이렇게 네 글자만 검색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화면 하단에 저희가 계속해서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셔도요. 링크가 자동으로 뜨니까요. 쉽게 들어오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검색이 힘드신 분들 이 QR코드 활용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잠시 후에 우리 김쌤의 이 야심찬 시간 블라인드 종목 추천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저 보아캐스터가 굉장히 재미있는 힌트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그 힌트를 들으시고 이 맞춰주시는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보고 있을 테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빠르게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우리 김쌤의 블라인드 종목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블라인드 종목 제가 오늘 뭘 갖고 왔을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블라인드 종목의 컨셉은요. 수급입니다. 수급. 오, 네. 왜 수급을 갖고 왔냐? 네. 앞서 우리가 시장 브리핑 들었을 때 수급이 굉장히 얕았어요. 네. 이번 주에. 네. 기관도 안 들어오고 외국인도 안 들어오고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지갑에 돈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하루에 1조씩 못 사요. 그죠?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유독 이 종목은 메이저 주체들의 관심을 최근 거의 일주일 동안 강하게 붙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자, 화면에 수급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에 한쪽에 지금 여기가 수급입니다. 개인, 기관, 외국인 다 있는데 외국인 한번 볼게요. 어때요? 화수목금 계속 연일 들어왔습니다. 연일 들어왔어요. 제가 원래 이 한호가의 1,000원짜리의 주식은 그렇게 선호를 하진 않지만 이 종목은 굉장히 탄탄합니다. 실적도 계속해서 2년 연속 흑자 나왔고요. 자,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 탄탄하게 붙었고요. 지금 차트 흐름 보면 어때요? 자, 박스권 상단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그죠? 자, 앞서서 윗꼬리가 달리면서 악성 물량이 소화했다라고 보면 이번에 한 번 더 상승을 하면요. 이 종목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 중에 이야기 드렸던 또 하나의 단어의 힌트. 보복 소비를 한번 잘 기억해 보시면 저도 지금 그 될 것 말씀을 같습니다. 드리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코너의 백미죠. 자, 이 부담을 네. 팍팍 줘야 돼요. 부담이 그죠? 너무 많이 자, 돼요, 매주. 부담을 팍팍 줘서 네. 자, 최부학 학생이 오늘 음. 딱 결정적으로 가지고 온 힌트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종목 상담 시간에 오늘 우리 김쌤이 좀 유난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긴 하지만 또 마음 아픈 이 피드백을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또 우리 김쌤이 그대로 돌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추천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 오늘의 추천 종목, 저도 아까 김쌤의 말씀을 듣고 좀 거기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소비를 못 하시기 때문에 이 온라인 쇼핑몰이나 또 명품 소비를 많이 하신다고 해요. 이것과 관련이 된 기업입니다. 오늘의 기업 이름은 이 5글자인데요. 제가 한 글자, 두 글자, 두 글자 이렇게 해서 좀 힌트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한 글자는요. 맨 처음 시작하는 한 글자는 제가 요즘 이 아침밥으로 굉장히 빠져서 먹는 게 있어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저희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실 텐데요. 바로 이 식빵에 이것을 발라 먹습니다. 이 아침밥으로 이것을 발라 먹는데요. 이것이 이 오늘의 기업 이 5글자 중에 첫 글자가 될 수가 있고요. 이 두 번째로 이 두 글자를 이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쌤께 한번 질문 좀 드려볼게요. 네. 우리 김쌤 이 휴대폰으로 음악 좀 들으시나요? 그쵸? 좀 듣죠? 네. 네. 혹시 이 사용하시는 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많은가요? 많죠. 그래요? 저는 네.
아, 그래요? 저는 과일 이름으로 된 이 아, 스트리밍 그렇죠. 서비스를 유명한 거 있죠. 이용합니다. 저도 그거 하나 오, 쓰고 네. 있죠. 이 참고로 이 두 번째 이 두 글자는 이 과일 이름으로 된 이 서비스가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 다른 거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과 비슷해요. 이 벌레 이름과 비슷한 이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과 이름이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글자는요. 이 지금 우리 노란톡방에서도 이 어떤 분들이 아 이거 너튜브로 어떻게 보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또 저희 제작진 분들이 이 너튜브 이 땡땡을 드립니다. 이 방송 주소를 드리는데요. 이게 마지막 두 글자입니다. 너튜브 방송 그쵸. 주소 이걸 그쵸. 영어로 하면은 이 두 글자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해요. 예를 들면 제가 김쌤한테 이 톡을 보낼 때 아 김쌤 그거 이 뉴스 이 주소 좀 보내주세요. 뭔가를 걸어주세요. 이런 표현을 뭔가를 쓰죠. 걸어주세요 라고 할 때 이 글자 두 글자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제가 아침에 빵에 발라먹는 요것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이 과일 이름 말고 이 벌레 이름과 비슷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고요. 이 마지막 두 글자는 우리가 이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어떤 것 주소 좀 보내줘봐 이것 좀 걸어줘봐 이것 좀 톡으로 보내줘봐 할 때 이 두 글자입니다. 아주 제가 이 정도면 힌트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온라인 쇼핑하시고 이 명품 쇼핑하시고 이럴 때 이것과 관련된 서비스니까요. 이 정도면 힌트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의 많은 이 정답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찾아보시면요. 호가가 낮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실적과 수급이 탄탄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고요. 사실 이 종목의 이제 지주사라고 할 수 있는 모사는요. 제약바이오에서도 꽤 규모가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고 자회사로서 이 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제약 혹은 IT 서비스 혹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명품이라든지 의류, 가방, 이 패션을 무역해서 와서 판매를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앞서 이제 보복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제가 이제 명품을 좋아를 하지 않다 보니까 명품의 종류를 그렇게까지 많이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주변에서 보면 요새 굉장히 많이들 좀 소비를 하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겨울에서 봄이 또 이제 계절이 바뀌다 보니까 야, 나 이번에 날도 좋고 하니까 하나 장만했어. 이 이야기들을 저도 이제 요새 굉장히 많이 듣는데 그만큼 소비가 살아나고 있고 소비가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류라든지 가방, 신발 이러한 자파를 파는 기업에게는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지금의 시장 환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주가의 위치를 보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저는 이렇게 낮은 위치에 있는 종목을 좋아해요. 낮은 위치에 있는 종목 이유 있어서 내려왔겠지만 다시 그 이유가 없어지면 올라갈 만하겠죠. 이 기업이 그동안에 내려왔던 것은 실적의 부진인데 제가 뭐라 그랬죠?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내려왔을 때의 그 이유가 이제는 사라졌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평선들, 주봉상, 월봉상 어때요? 이제 주봉상은요. 이평선들을 모두 돌파한 첫 번째 봉이 이번 주에 생성이 됐습니다. 네. 모든 이평선을 지금 다 돌파를 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더 매물의 부담감은 많이 사라진 상태예요. 그동안 3달 동안 올라오면 매도 물량이 나오고 올라오면 매도 물량이 나오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번에 처음 주봉상 돌파를 했기 때문에 자, 이 종목 여러분들 빨리 찾아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하고 노란톡에서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이야기 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